정동진 에코월드와 주식회사 에버피아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고윤권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요거는 지금 녹화를 하니까요. 여기 영상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6차 농산업으로다가 어쩌면 이제 글로벌 귀농과 국내 귀농 기촌을 연계해서 아마 이게 국내에서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다고 제가 호언장담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경희대학교에서도 예전에 융복합 6차 산업 과정 만들 때 이 프로그램을 제가 짰던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여기 지금 확장한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제가 여러 군데서 강의도 많이 하고 이렇게 공개 사업 설명회도 많이 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귀농 기촌을 하면서 현장과 아까 김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우리 귀농 기촌 자금 받는 거 있잖아요. 그 자금을 받으셔서 실질적으로 정착해서 단지를 만들고 마을을 만드는 이런 개념의 요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제목은요, 석도는 어디냐면 여러분 인천공항에서 웨이하이 공항 아실 거예요. 제주도보다 가깝습니다. 50분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가는 거나 웨이하이 공항 가는 거, 산둥반도 아시죠? 산둥성이죠. 산둥성. 중국의 산둥성. 인천에서 넘어가면 되거든요. 월수금에는 인천에서 저녁에 배가 뜨고 화목토에는 평택 당진항에서 중국으로 배가 뜹니다. 그래서 예전에 장보고 아시죠? 해상왕 장보고가 중국을 산둥성 반도를 점령해서 이렇게 농사짓던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산둥성이 지금 제일 많은 게 뭐냐면 딸기입니다. 딸기 재배.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가서 우리 뒤에 김희철 자리마 부회장님 와 계신데 지난번에 중국에 가서 그걸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가서 딸기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강연을 해서 한국이랑 해서 이게 들어옵니다. 좀 이따가 이제 제가 실질적인 내용을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석도가 중국의 웨이하이 우이해시입니다. 우이해시에서 우이해시 석도구죠. 석도구인데 여기에다가 죄송합니다. 유황 동식물 농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고요. 여기 그래서 석도 민속마을이 있고 서울과학문화예술원이 있습니다. 서울과학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농업기술과 문화예술. 이번에 왜 K-팝 한류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CT 분야의 문화예술 컨텐츠를 접목해서 농업에다가 접목해서 이걸 6차 산업화해서 프로젝트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그겁니다. 뭐냐면 분자 6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분자 6종을 해서 분자 농업을 해서 거기서 분자 요리가 나오고 자연치유로 갑니다. 대체의학으로 가서 메디컬 파밍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생명 개념의 이런 기능성 물질 생산 농업이 아니라 메디팜이라고 그래서 메디컬 파밍이라고 그래서 메디팜 개념으로 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우리나라 세 분 중 한 분이 65세 넘으시면 세 분 중 한 명은 암으로 돌아가셔야 되고 3명 중 한 명은 고혈압, 비만, 당뇨로 돌아가십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당뇨병 환자가 수백만 명인데 다리를 자르신 분, 당뇨병이 심해지셔서 다리를 자르신 분이 우리나라에서 3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병원에서 다리를 자릅니다. 중국에 가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중국에는 당뇨병 때문에 다리를 자르는 사람이 2천만 명이 넘습니다. 3천만 명에 육박합니다. 우리나라 거의 인구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이 당뇨병 치료 농장을 만듭니다. 그게 자연치유 대체의학으로 우리 귀농귀촌 컨텐츠와 같이 접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딸기로 다 식용으로 먹는 게 아니라 거기서 면역 이런 걸 하고, 딸기는 당뇨병이랑 관련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타민이랑 관련되니까. 그래서 각각의 작물과 메디컬 파밍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접목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식물 공장 하면 개방형 식물 공장이 있고요, 밀폐형 식물 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6차 산업이 발전된 독일이나 일본이나 네덜란드, 미국 이런 나라에도 밀폐형 식물 공장은 없습니다. 밀폐형 식물 공장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반개방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돔하우스라든지 이런 거는 안 된다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개발자분 들으면 서운하시겠지만 그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여기 바이오닉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광명시에 가면 가학동굴 아실 거예요. 가학동굴. 효소 발효농업도 하고 하는데 그 광명시 가학동굴을 제가 기획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제가 맨 처음에 그 광명시 그 양 시장님한테 바이오닉스를 얘기했더니 저를 테스트하려고 막 그냥 좀 나쁘게 하면 기분 나쁜 짓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시장님한테 직공 참 기분 나쁘다고 내가 대놓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남의 거 테스트하는 것 같다니.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영동포도 사장님이 히트를 치고 있는 거죠. 그 발효농업으로. 그래서 그건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요것입니다. 우리 코리아 데일리 뉴스하고 스타 SNS 방송에서 이거를 중국과 한국을 글로벌 기동으로 묶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정동진 에코월드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주식회사 정동진 에코월드에 제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정동진에 가면 차이나타운이 들어옵니다. 정동진 차이나타운을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동진 차이나타운 옆에 풍수지리적으로 정동진 차이나타운은 음택입니다. 저희 정동진 에코월드는 17만 평입니다. 부지가 17만 평인데 이건 양택입니다. 풍수적으로 양택 자리인데 여기에 귀농귀촌 하시는 분이 350명입니다. 350명이 들어가는데 여기 350명한테는 보너스 선물을 제가 드립니다. 뭘 드리냐면 중국에서 농장을 10,000평씩 드립니다. 조합원 1인당 10,000평씩. 그러면 350만 평이 필요겠죠. 그래서 중국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괴산인데요. 요 괴산 유기농 예술원은 이미 저건 2013년도에 괴산군에서 허가받아서 지금 조합이 다 80명으로 결성된 조합입니다. 여기 아직 공사는 다 완결을 못했습니다. 내년에 공사가 완공이 됩니다. 여기 80명한테도 제가 10,000평씩에서 80만 평을 드립니다. 80만 평을. 우리나라 경작지 면적 작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묶어 드립니다. 중국에서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소유권을 좋아하시거든요. 되게 소유권을 좋아하시는데 그거는 채권 개념의 50년 사용권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기 50년 이상 살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50년 가지시고 나중에 계약을 재계약할 수도 있지만 당대에서 그냥 우리가 앞으로 향후 인생, 남은 인생 50년 동안은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돈 걱정 안 하시고 이 땅 걱정, 이런 어떤 경제적인 문제, 나중에 실버타운이라든지 노후 불안 문제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저희 조합원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 저 밑에 보면 당진 그린바이오 창조밸리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당진 그린바이오 창조밸리에서 5개 회사로 허가를 받아서 9개 회사가 지금 현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계 최초의 밀폐형 식물 공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창업 지원 자금을 98억 8천만 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배정을 받아가지고 요걸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겁니다. 이 플라즈마가 뭐냐면 생육광선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도시농업을 넘어서서 저희가 이제 당뇨병 치료에 좋은 스테비아라는 게 있습니다. 스테비아가 있으면 이 스테비아를 가지고 제가 이제 실험을 한 게 뭐냐면 인삼, 딸기, 상추거든요. 제가 상추는 LED로 재배하면 1년에 22번, 24번씩 재배합니다. 감자도 4번씩 재배합니다. 1년에. 제가 토마토 있죠. 태촌 그쪽 것도 프로젝트를 제가 기획을 했는데 태촌 스파랜드 그 부도난 거 아실 거예요. 그 건물 리모델링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도 제가 했는데 뭐냐면 태촌에 가면 토마토죠.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라이코펜은 면역작용과 항암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토마토를 가서 예전에 저희 아버지도 제 농사를 지셨지만 참 불쌍한 게 뭐냐면 좀 속된 말로 말씀드리면 늙으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농사를 지셔갖고 지나가는 그 젊은 애들한테 부거로듯이 해서 그 토마토 하나 팔으려고 참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건방 떨고서 그걸 사 먹는 사람들 보면 참 진짜 주먹으로 한 대 패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듭니다. 왜? 농사꾼으로서 완전히 대접을 못 받는 거죠. 왜 그런 농업을 합니까? 전 그런 농업하는 건 아날로그 농업이고 80년대 농업이고 지금 디지털 시대에 그런 농업을 하면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귀농귀촌 성공 사례가 안 나온다고 저는 항상 가서 제가 강의를 합니다.
거기서 제가 그랬어요. 거기다가 라이코펜을 하는 분리축출 공장을 하나 허가를 내주면 제가 그 태촌에 있는 토마토를 2배를 주고서 제가 다 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다 사드리죠. 사드려서 저희는 라이코펜을 가지고 유전자 맞춤 치료를 해서 생체 바이오로 해서 제약을 만듭니다. 엊그저께 규제 완화 발표하셨죠? 드론하고 의약품입니다. 핵심이 그겁니다. 드론하고 이거 규제 완화 됐잖아요. 그때 앞으로 의약품을 줄기세포도 그렇고 식물 줄기세포, 제가 식물 줄기세포 원료 생산 농업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지난번에 황우석 박사 그 파동 난 거 아시잖아요. 지금 줄기세포 현행 법상으로는 불법입니다. 향후에 앞으로 3년 안에 그게 이제 대중화가 됩니다. 대중화가 되실 때 이제 의약분업 나오면서요. 그래서 의약 규제가 이번에 규제 암덩어리 하면서 규제 철폐하면서 그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거는 그걸 다 풀어야 됩니다. 의약을 다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농민들이 살 수 있습니다. 왜? 농업 생산을 기반으로 해서 아까 제가 당긴 말씀드렸지만 저기는 제조가공, 재배 생산은 1차 산업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당진같이 저런 창조밸리는 제조가공이니까 분리축출 공장이니까 2차 산업이죠. 지금 제가 하는 교육이라든지 메디칼 병원 아니면 이런 유통, 중국과 영향하는 이런 경영, 서비스, 관광 이런 건 3차 산업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1차, 2차, 3차 산업을 동시에 다 합니다. 그게 바로 6차 산업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거를 다 따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농림부 제가 요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재배 생산을 해갖고 그냥 체험학습 농장이다 아니면은 교육 농장이다 아니면 이래갖고 그것도 6차 산업이래요. 말은 맞습니다. 개념적이지만 눈 가리고 앙입니다. 눈 가리고 앙이고 그런 6차 산업은 노가다 농업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을 고부가 가치를 올릴 수가 없는 거죠. 없는 거기 때문에 진짜 오리지널로 1차, 2차, 3차 산업을 제대로 해가지고 이거를 고부가 가치로 해서 우리가 꽃은 의학입니다. 메디컬입니다. 우리가 농학, 의학, 약학을 응용과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농학하는 사람은 천시를 받습니다. 대접도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약학하는 사람 중간에 있고 약사, 의사 맨날 밥그릇 싸움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의학이 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수능을 시험 보면 학생들 다 이과는 의대 가고 문과는 법대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쩔 수가 없는 현실이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다 메디칼 파밍입니다. 메디팜이라고 하죠. 메디팜 개념으로 가고 거기서 물질 생산 농업을 해서 조합원이 그래서 제가 가는 데는 조합원이 무조건 계산은 제가 맨 처음에 한 거라 3년 전에 한 거라 80명을 했지만요. 자기는 단지도 작습니다. 지금 제가 기획하는 땅은 10만 평 이하짜리는 전 기획 안 합니다. 10만 평 이상짜리 땅만 갖고라고 하시고 지금 제가 저쪽에 모 지자체 군이랑 2천만 평짜리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1,000만 평, 2천만 평.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국 가서 제가 그까짓 거 1,000만 평, 2천만 평짜리를 해갖고 그렇게 대형 농업을 해야지 이걸 갖다가 쪼잔하게 이렇게 옛날 우리가 소장농 농업이라고 하죠. 경작 중심의 그런 농업을 해서는 돈을 벌 수가 없는 거고 이게 산업화가 안 되는 거고 6차 산업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토마토를 태촌 아까 말씀드렸지만 태촌에 토마토를 다 사드려도요. 우리 분리축출 가공 공장 만들면 한 달이면 다 해결합니다. 그럼 우리 공장 11달 놀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원료가 없는데 뭐 어떻게 장사를 합니까?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제조회사 문 닫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토마토는 우리가 일본에서 합니다. 목질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채소입니다. 채소이기 때문에 1년생이기 때문에 이걸 다년생으로 바꿔서 가지나무, 고추나무, 토마토 나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이오닉스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생 화초는 여러분 고추만 하더라도 가을에 서리가 내리면 고추가 다 떨어지잖아요. 1년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추는 채소에 들어갑니다. 야채라고 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많으신데 나이 드신 분은 야채라고 하는데 제가 원예학에서 채소라고 했다, 야채라고 했다가 한 대 맞습니다. 교수님한테. 야채는 일본 놈들이 일본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나라에서 정통 이거는 다 채소입니다. 기자들도 막 야채라고 떠들어요. 앵커들도 TV 나와서 야채라고요. 저 일본 놈 아직 왜 다른 거는 저 사대주의 뭐면서 식민사관 극복하려고 하면서 왜 그 용어는 안 바꿉니까? 그거 일제시대 잔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채소라고 해야 됩니다. 이번에 한강 씨가 채식주의자로다가 상 받은 거 아시죠? 영국 문학상 받으신 거. 그게 바로 이제 채식주의자고 이게 이제 베지터블 개념에서의 채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채소를 1년생 원예 작물을 가지고 이걸 다년생으로 바꿔서 목질화를 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과학동굴 있잖아요. KTX 광명. 그 뒷산이 다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에다가 제가 식물원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이오닉스 공원입니다. 제가 공원 디자인하는 사람입니다. 공원을 갖다가 연구공원으로 만듭니다. 우리 홍천에 가면 연구공원이 있습니다. 도시농업 연구공원도 있고 다 연구공원이 있는데 이 공원에 대한 기획을 못 해갖고 다 재래식으로 합니다. 근데 박원순 시장님 욕 안 할 수 없습니다. 저기 지난번에 어디죠? 선유도 아시죠? 벼농사입니다. 그게 농업이 아닙니다. 제가 맨날 시청 앞에 가고 그 유기전 광화문 축제 제가 축제 전문가인데 그렇게 하는 건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옛날 80년대 아날로그식 방식입니다. 그런 농업은 지금 돈도 안 되고 다 일회성이고 돈만 까먹는 행사입니다. 그런 거면 국가 혈세 낭비고 우리나라 농림부에서 그런 거에 대해 지원해 주는 거 전 진짜 절대 반대합니다. 돈 안 줘도 좋습니다. 그렇게 쓸데없는 데다 돈 낭비하고 자꾸 세금 걷어들이려고 하는 정치인들, 국가공무원들 제가 그걸 진짜 욕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분들 참 개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신규 마을에서 300명이 모으셔갖고 제가 이 300명 들어가는 마을을 제가 10년 안에 우리나라에서 전에 그랬어요. 제가 앞으로 10년 안에 30개를 못 만들면 제가 자살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 앞에서 공언했습니다. 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저 10년 뒤에 죽어도 괜찮습니다. 저 진짜 자살할 겁니다. 제가 거느린 조합원이 몇 명인데 제가 여기서 갈증마다 내가 공언합니다. 왜? 하지만 제가 해보니까 10년 안에요. 제가 100개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했어요. 우리 저 자린마 회장님, 부회장님 저 뒤에 오셨지만 우리 자린마 회장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고 대표 죽지 않으려면 10년 뒤에 죽지 않으려면 이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 선거 안 했습니다. 선거에서 지난번에 안철수 나중에 녹색 과학기술혁명, 녹색혁명, 교육혁명, 과학기술혁명 이런 거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는 회장님 오셔갖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기술 장인들을 우대해주고 이런 기능쟁이들을 인정해 주셔야 하는데 우리나라 정치하시는 분은 무슨 박사니 교수님이니 변호사니 하는 입으로 먹고 사는 입으로 떠드는 이런 사람들만 존중해주고 기술을 과학을 가지신 분들을 존중 안 해주기 때문에 전 그게 불만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조합원님들이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6차 산업당을 만들면 대한민국에서 저보고 잘하겠대. 저 정치 안 합니다. 저 투표도 안 합니다. 저는 중립입니다. 항상 저는 좌나 우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저는 종교나 정치에 모든 걸 중립으로 가면 전 사업가입니다. 절대로 저를 갖다 정치에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고 저는 안 갑니다. 저 100개 깔지 못하면 앞으로 죽어야 되는데 제 목숨 내놓고 저 사업하는데 그거 안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정치인들이 오거나 기자들이 오거나 저 자꾸 꼬시려고 하는데 저 절대로 안 합니다. 저는 무조건 제가 앞으로 제가 하나 못 하나 보십시오. 제가 이거 앞으로 그 10년 안에 30개 까는데 지금 제가 7, 8개를 지금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고 있는데 됩니다. 제가 앞으로 5년 안에 깔고 중국에다가 왜냐하면 제가 중국 가면 완전히 VVIP 대접을 받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저 뒤에 부회장님 오셨지만 중국 청도시에 갔을 때 부총장님이 우리나라만 서울시 부시장급입니다. 1000만 명 도시를 가진 부시장님이 2시간 반 동안 나오셔서 제 말씀 다 들어주시고 하시면서 국장님들 6명 대동해 갖고 통역관에서 제가 중국의 농업 이거 잘못됐습니다. 저 직원하는 사람입니다. 막팍하게 얘기도 되시고 땅 주십니다. 가서요. 제가 아부 떤다고 땅 안 줍니다. 왜냐하면 정석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리 원칙대로 그 기술에 맞춰서 얘기를 하게 되면 완전히 그냥 그 땅을 주거든요. 저는 그 땅을 갖다가 우리나라 귀농귀촌이 성공 사례가 없습니다. 아직. 왜? 우리나라 경작지 면적이 작거든요. 그래서 제가 밀폐형 식물 공장을 만드는 게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일본에서 기네스북에 올라간 거 있습니다. 베드가 있죠. 16단 있습니다. 지상 16단을 만든 게 거의 기네스북 감입니다. 제가 지금 50단짜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상 50m, 아파트 15층 높이에 50층 높이에 그 밀폐형 식물 공장을 만들고 로봇을 만들고 그 밀폐형 식물 공장에 들어가는 유리가 들어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인삼을 하나 예를 들어서요. 인삼 재배용 유리 온실용 유리가 나와야 되고 인삼 재배용 물이 나와야 됩니다. 인삼 재배용 LED 등이 나와야 됩니다. 인삼 재배용 비료가 나와야 됩니다. 액비가. 인삼 재배용 인공 토양이 나와줘야 됩니다. 인삼 재배용 pH가 맞아져야 됩니다. 인삼 재배용 통풍시설, 바람시설이 맞아야 됩니다. 광합성의 앙반응, 명반응을 맞춰줘야 됩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있는 모든 인삼이 에이즈 걸렸는데 오늘 안 오셨는데 우리 권 대표님 있습니다. 지금 일산에 농장 짓고 있습니다. 광명시에 있어요. 6년근 인삼이 무농약입니다. 잔류농약 전혀 없는 거를 갖다가 5년 전부터 해갖고 지금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중화시킬 겁니다. 이걸 공개할 겁니다. 이걸 보려고 사람들이 벌떼처럼 오고 기자들이 공개하는데 절대 공개 안 합니다. 이거 공개하는 순간
그게 다 훔쳐가려고만 합니다. 다 뺏어가려고만 합니다.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공존 공생하려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뺏어가려고 합니다. 이거 제가 집어넣습니다. 제가 만든 마을에 다 넣습니다. 그게 인삼, 우리가 이제 그 황금 상황버섯은요, 지난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다 이제 그 바나듐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나듐을 처리해서 나노 기술로 처리해갖고 유황을 넣어갖고 인슐린을, 당뇨병에 인슐린을 떨구는 그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황금 상황버섯이 했는데 이번에 정관장에서 계약 재배가 들어갑니다. 정관장만 의약품이죠, 인삼을 가지고. 근데 정관장이 세계 시장에서 더 이상 못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료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오염 된 인삼의 원료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더 이상 확장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를 했을 때 그 무잔류 농약, 그리고 제가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저 하는데, 저희가 앞으로 5년 안에 저희가 대한민국에서는 비료 농약을 안 주고, 비료 농약을 전혀 안 줘도 되는 이런 그 유기농법을 저희가 다 대한민국에다 선포할 겁니다. 그럼 아마 농약회사하고 비료 공장 하시는 분들 저한테 칼 들고 쫓아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 닫아야 되니까요. 다르게 해야 돼.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갖다가 비료 농약 없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그 연구 작업을 지금 저희가 땅 2천만 평을 받아가지고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저희가 그걸 발표할 겁니다. 근데 그러면 전 세계 사람, 이번에 중국에서 먹거리 전쟁 나잖아요. 제가 이거 좀 너무 화두가 좀 초면에 이거 막 너무 거대 담론을 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죄송한데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고 세계 현실이고 먹거리 전쟁입니다. 식량 전쟁이고 기후변화, 이번에 기후변화 있잖아요. 이런 기사가 최근에도 많이 났잖아요. 우리가 경작지 면적이라고 그래서 토지 수탈농업이라고 그래서 농사를 짓는 그 땅을, 경작지 면적을 10%만 줄여도, 지금보다 10%만 줄여도 이 기후변화 문제 해소됩니다. 왜?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하고 산소 발생량이 많아지겠잖아요. 지금 지구의 허파인 우리가 이제 농경작지 면적을 만들어서 자꾸 어떤 그 초식동물이 살아야 될 그런 공간 자리에다가 사람들이 자꾸 파고 들어가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녹지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녹지가 작아지니까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작아지니까 이상기후가 자꾸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열대우림 파괴 같은 경우가 상당한 타격을 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가 경작농업을 하는 일반 신석기혁명, 농업혁명 시대 1만 년 전부터 계속 내려오는 그런 재배 방식을 10%만 줄이면 우리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기후변화 막 엄청난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10%만 경작지 면적을 줄여도 된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대안이 뭐냐? 식물공장입니다. 우리가 하나 개념 정의를 우리가 정확히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앞으로 식량 문제가 2050년이 되면 세계 인구가 70억에서 100억으로 된다고 하죠. 100억 정도 되면 인구가 많아가지고 식량 문제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뭐냐면 2050년이 되면 기후변화 때문에 미국이 가뭄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멸망하는 원인 1번이 뭐냐면 기후변화입니다. 가뭄입니다. 가뭄. 미국이 그 넓은 땅덩어리가 적고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 농업 기술도 더불어서 발전되는데 생산량도 증대되는데 절대로 식량 감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기후변화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기후변화 문제와 식량 문제, 안보 문제, 그거를 동시에 풀 수 있는 게 우리 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작지 면적을 줄이고 그 다음에 녹지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 농업이 발전되고 녹화 그린 시설이 자꾸 이제 늘어나는 원인이 되겠죠. 예. 열릴 거예요? 예. 우리 뒤에 정성광 회장님 오셨는데, 요게 뭐냐면 유황닭입니다. 요 키로수를 보시면요 8.5kg 정도 나갑니다. 이게 40일 키웠다겠나요? 예. 40일을 키운 닭입니다. 유황닭입니다. 이거를 제가 한국에서 우리 정 회장님 오셨는데, 이거 개발자십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하는데 유황돼지와 유황닭을 합니다. 유황오리는 누구든지 다 합니다. 오리는 내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닭은 금방 죽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유황닭인데 저 40일 만에 키우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저 송중기 있죠? 한류 바람 타고 박근혜 대통령님 나오셔갖고 삼계탕을 한식에 새겨와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 들었죠? 뉴스에서 보셨죠? 저는 한 10년 전부터 제가
김치라든지 우리 그죠 한식의 세계 이명박 대통령님 때 제가 녹색성장위원회 제가 기획실장도 비상근으로 1년을 했습니다. 그때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녹색성장 얘기 있잖아요. 제가 녹색성장위원회 거기 일도 한 1년 이렇게 보면서 녹색도 없고 성장도 없는 게 녹색성장이고 박근혜 정부의 창조도 없고 경제도 없는 게 창조경제입니다.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잖아요. 제가 녹색 없잖아요. 녹색에 대한 개념 정립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린화 정책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농업에 대한 기본도 모르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갖다 들이대니까 그게 그래서 거기서 물론 그게 녹색 성장에서 일자리라든지 모든 거 만드는 건 맞습니다. 컨셉은 맞는데 왜 그 이명박 정권의 녹색 성장의 키워드가 틀렸을까요? 기술입니다. 농업 기술이 그거를 잘 묶어서 융복합으로 묶어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녹색 성장이 안 된 거죠. 녹색을 찾았고 녹색에 대한 컨텐츠 개념정의 잘하셨고 녹색 경제로다가 그 에코노믹스라고 그래가지고 컬처노믹스와 에코노믹스 개념으로 이걸 잘 했습니다. 그 곽승준 교수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분네 복잡계도 알고 생태계도 다 이렇게 세미나도 제가 해봤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약점을 제가 보니까 역시 교수더라고요. 뭐냐면 기술쟁이들을 이렇게 해주셨으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예 맞습니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 이거 있잖아요. 이거 GMO 아닙니다. GMO 아닙니다. 앞으로 GMO에 대한 책이 나옵니다. 제가 아는 우리 여기 나오시는데 그 감자 박사 이막태 교수님 여기 강의 나오실 건데요. 엊그저께도 제가 저쪽에서 만났어요. 뵀는데 얘기하시기가 지금 GMO에 대한 걸 씁니다. GMO. 뭐 포르말린, 김치, 채소에 포르말린. 이번에 옥시파동 겪으셨잖아요. 옥시파동. 저는 옥시파동, 채식주의자 이런 거 계속 뜹니다. 앞으로 기후변화 막 지구 이번에도 막 더워가지고 진짜 죄송하잖아요. 엄청 이게 여름인지 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누가 제일 많이 받냐? 작물들입니다. 밖에 나가시면 지금 실록이 우거지고 오늘 토요일이라 많이 오늘 정체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식물들이 초목들이 초본류, 목본류 이런 그런 식물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 기후가능, 온도, 습도 그 감흥에 의해서 추나 추동 그 계절 감흥을 느껴야 되는데 식물도 놀래 자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친 개나리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봄도 아닌데 겨울인데 미친 개나리가 벌써 개나리가 피는 거. 일찍 폈다 해서 미친 개나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가면 5월달 가면 대추나무 있죠. 대추나무 빗자루병 아시죠? 그게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로인데 그 총생이라고 하죠. 총생. 우리가 로제트 타입이라고 그래서 채소의 그 로제트 개념으로 가는데 그게 뭐냐면 빗자루처럼 이렇게 막 총생돼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다 그 기후변화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추 잘 안 열립니다. 그래서 대추나무가 가장 나중에 꽃이 핍니다. 5월달, 6월달 나무 다른 거 다 잎사귀가 나왔는데 대추나무는 그때로 방망이로 서 있으니까 서울 사는 저 젊은 학생이 엄마 아빠 데리고 가서 시골 6월달에 5월 말 6월달 갔는데도 다른 다 녹엽이 나왔는데 대추나무만 그냥 앙상하게 가지로 있으니까 엄마 저 대추나무 죽은 거 아니야 저거 근데 왜 저거 변해버리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가 이렇게 합니다. 그게 자연 생태계 비오톱에 대한 원리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말이 나오는 거죠. 항상 대추나무는 단단하잖아요. 단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야자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의학 박사님 의학 박사님이랑 김포에서 4시간을 만나 처면인데 그분이 대체의학을 하셨고 병원 하셨던 분인데 저랑 처음 만나서 한 번에 5시간을 얘기했습니다. 4시간 반을 얘기했는데 그분이 하신 게 그분도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가 보기에 뭐냐면은 중국에 가면 하트 문양에 우리나라 대추보다 더 단단한 씨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류의 비밀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죠. 고생대 개념에 뭐냐면 거기에서 핵심이 다 들어있는 거, 물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티벳이죠. 티벳. 중국의 티벳이라든지 바다, 해양, 저 밑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먹는 좋은 영양분이 들어있는 이런 성분들은 높은 고산지대나 저 바닷속 밑에 있는 수생식물에서 인류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이런 유전자 자원을 가진 이런 식물들이 나옵니다. 동식물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분리추출을 해서 우리가 제약으로 가서 그게 생체 바이오 제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농업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긴 지금 대머리 하신 분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저기 몽골에 가면 티벳이죠. 티벳. 중국의 몽골 그쪽 개마고원 쪽 가시면 해발고도 2,500m 이상 되는 지역에 쐐기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쳐보세요. 쐐기풀. 이 쐐기풀에 뭐가 들어있냐? 그 하면은요
그 발모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발모제. 머리에 털 난다 이거죠. 그래서 쐐기풀에서 우리나라 비듬처럼 돼 있거든요. 그 발모제 성분을 거기서 추출합니다. 그 쐐기풀을 갖다가 우리 밀폐형 식물 공장에다 재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해발 2,500m 있는 걸 갖다 일로 가져오면요. 가져오는 순간 식물은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인삼을요, 건물 내에서 5단 베드로 해서 건물에다가 지금 서울 시내 지금 언론 기자분들한테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뭘 얘기를 했냐면, 하우스 푸어 문제를 많이 다뤘는데, 왜 랜드 푸어라든지, 땅만이요. 저희 아버지도 시골에 계시지만, 저희 아버지 친구분들 다 랜드 푸어입니다. 땅, 재산은 다 수십억씩 갖고 계신데, 다 거짓입니다. 돈이 없습니다. 현금이 없습니다. 그 시골에서 어렵습니다. 왜? 랜드 푸어잖아요. 땅만 많이 가지고 계시지 이게 자산으로 돈으로 연결 안 돼요. 제가 제 연구실이 강남역 5번 출구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삼성 거기가 앞에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고 가장 세가 비싼 지역입니다. 근데 저희 블록에서 한 블록 뒤로 가면요, 거기도 다 빈 건물이 많습니다. 빌딩 푸어죠, 빌딩 푸어. 여기 저 빌딩 가시는 어르신들 많이 계실 거예요. 세 놓기 진짜 힘듭니다. 그죠? 세 정상적으로 받아서 정상적으로 세무서에 신고하면 세금 때문에 죽는 거고요. 또 탈세하고, 빌딩 가진 사람이 탈세 않는 사람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법은 법대로고. 그래서 다 사람이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빌딩 푸어 문제가 있어요. 그 빌딩에다가 인삼을 재배하죠. 월세보다 돈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빌딩 안에다가 자신있게 인삼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저희가 가진 핵심이 뭐냐면, 제가 하는 거는 딱 하늘 꼭대기든 건물 속이든 바다 속이든 동식물을 다 재배하면 됩니다. 재배 생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중국에 갔을 때 그랬죠. 경작지 면적에 한국이 많습니까? 중국이 많습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우스갯소리 했더니 중국이 당연히 뭔 소리예요. 우리나라 서해안에 대륙봉이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현대 중공업 흔들리고 있잖아요. 근데 플랜트 기술이 제일 세계적으로 최고로 뛰어난 회사입니다. 바다 대륙봉에다가 심 박아갖고요, 철심 박아가지고 거기다가 밀폐형 식물 공장 지상 50m 올려버리면요, 전부 다 아파트형 공장처럼 다 올려버리면요, 그러면 우리나라 경작지 면적이 중국보다 훨씬 늘어납니다. 왜? 50단 베드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새만금 쪽이나 저쪽 뒤쪽에서 그 작업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안산에 그쪽에 있습니다. 대부도 쪽에도 그게 국가 땅도 있고 거기 이제 영농법인 회사 땅들 많은데, 그런 땅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인삼이 바로 이게 포수경 재배하는 거, 포수경이라고 합니다. 저 흙으로 재배 안 합니다. 흙으로 재배를 안 하고 감싸서 합니다. 다 기술입니다. 흙으로 재배하면 농사 짓다 죽습니다. 저걸 누가 할까요? 소루로 하면 힘듭니다. 로봇으로 재배시킵니다. 우리는 로봇으로다가 제어만 합니다.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나라 50만 명 정도 대학생이 졸업을 하면요, 한 20몇만, 지난번에도 22만 명이 그 말단 구급 공무원 들어가려고 시험을 보고 난리고요. 삼성에 들어가려고 18만 명이 시험을 봅니다. 해마다 벌어지는 취업 전쟁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죄송하지만 삼성에 계셨으면 죄송하지만 삼성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삼성 가도 어차피 직원은 머슴입니다. 농업에서 머슴입니다. 왜 거기 삼성 가서 머슴을 하십니까? 우리 농장에 오셔서 왜 근데 삼성을 가는 이유가 있죠. 우리 대기업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어요. 안정적이고 고소득을 주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가는 겁니다. 돈도 안 주면서 우리 오라면 제가 나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고소득으로 주는데, 재배 생산으로 줘서 고소득을 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리축출과 생체바이오, 제약, 줄기세포 개념의 큰 개념의 넓은 화장품 원료 생산 농업, 한방 원료 생산 농업, 줄기세포, 유기농의 원료 생산 농업, 이런 것들을 해서 제약의 원료로 들어간다든지 한방의 원료, 화장품의 원료 생산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 한류 열풍 불면서 화장품 회사들이 지난번에 많이 컸지 않습니까? 왜 또 잠잠해지는지 아세요? 화장품엔 다 독성이 있습니다. 혹시 못지않게 화장품엔 다 독이 있습니다. 여성분들 다 농약 바르는 겁니다. 얼굴에 농약. 순간적으로는 좋지만 나이가 드시면 세포가 원래 평상 젊었을 때 이거 화장 안 했던 분하고 나이 드시면 나타납니다. 젊었을 때는 순간적으로는 이걸 해줍니다. 하지만 나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발표했지 않습니까? 2030년이 지나면 합성제대 못 씁니다. 다 천연 생산해서 써야 됩니다. 그러면 천연 생산하려니까 지구가 오염되고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문제, GMO 문제, 잔류농약 문제, 항생제 문제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식물 공장을 하는 겁니다. 저는 밀폐형 식물 공장 전도사고, 저는 이거를 소우주경, 제가 왜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렸냐면요, 이거를 하려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이상의 모든 엄청난 기술과 이론과 지식들이 다 접목이 돼서 하나의 밀폐형 식물 공장이 나옵니다. 자동차 산업을 하나 발전시키기 위해서는요, 하청업체가 2만 개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행기 산업을 하나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하청업체가 뭐라고 하죠? 18만 개에서 20만 개가 들어간대요. 그러면 자동차 산업과 비행기 산업은 하청업체가 산업 생태계로 보면 10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밀폐형 식물 공장을 완성하려면 제가 해보니까요, 최소한도 5만 개에서 10만 개 이상의 기업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삼에 들어가는 물하고 상추에 들어가는 물하고 아까 중국에서 말씀드렸던 딸기에 재배하는 물은 다릅니다. pH도 다르고 다 다른 겁니다. 그리고 물에도 있잖아요. 수소수가 있고 뭐 해양 심층수도 있고 다 들어보면 게르마늄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알칼리수부터. 근데 이 모든 물을 가지고 그 식물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이 하나님이 참 공정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뭐냐면은 다 달리 주셨습니다. 우리가 각양각색이라고 했듯이 식물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일방적인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광선도 똑같아요. 우리가 뭐 430 나노미터, 680 나노미터 해갖고 뭐 적외선 청색 파장해서 LED 한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거고요. 작물의 미시 세계로 들어가면 또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광합성이거든요. 식물에서는 모든 게 다 광합성이거든요. 작물 재배는 광합성이기 때문에 우리 사과가 광합성의 결과로 따먹는 게 사과 아닙니까? 과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광합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딸기가 있는데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이쁘게 되는 게 있고 주접이 들어서 한쪽은 찌그러지고 한쪽은 잘 여무는 게 있거든요. 이쪽은 수정이 안 돼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거기 보면 죽은 깨처럼 씨가 잔뜩 몰려 있잖아요. 수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럽니다. 옥수수를 봤는데 옥수수 알이 다 잘 여문 게 있는데 쭈글쭈글해갖고 한쪽이 옥수수가 안 열었어요. 안 열린 겁니다. 수정이 안 된 거죠. 안 됐기 때문에 한쪽은 찌그러진 겁니다. 그래서 수정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식물 섹스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식물 연애박물관을 만드는데요. 제가 식물 연애박물관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육종이거든요. 우리가 태반 줄기세포가 나오듯이 옥수수에서 수염이 나옵니다. 수염뿌리 보셨죠? 그게 옥수수 수염이 동물로 말하면 태반입니다. 태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옥수수 수염 차를 마시는 겁니다. 거기 좋죠, 당연히 좋죠. 네, 요건 이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요거는 아까 우리 자리모아 주식회사 자리모아에서 중국이랑 이거를 땅을 받겠다고 하는 이건 기본 농장입니다. 지금 14만 평을 받으셨는데 앞으로 800만 평, 1000만 평 이거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가지고 아까 이제 그 귀농에다가 활용한다는 거죠. 예,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요 가천대학교죠. 제가 에버피아 대표이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고인권인데요. 여기 에버피아에 가천대학교에 가면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이 교수님 잘 아는 분이 있는데 이거 해주셔가지고 여기다가 우리 귀농귀촌 하시는 분도 같이 협업해서 산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동굴학회에서 저기 과학동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학회 내서 한 겁니다. 네, 요거 보셨죠? 얼굴 있죠? 요쪽과 요쪽의 세포 나이는 똑같은 나이지만 1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영로화 개념, 항노화죠. 안티에이징 개념으로 세포가 늙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일 중요한 건 먹거리, 원료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원료를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저 농업을 합니다. 이게 메디팜입니다. 이 생산은 당연히 여기서 해죠. 이게 LED 식물공장입니다. 식물공장인데 여기서 뭐라고 하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약용작물, 식용작물, 아까 고산지대라든지 그런 작물을 갖다가 이 안에서 밀폐형으로다가 LED와 빛과 물과 다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유흥복합적으로 하나의 소우주를 만드는 거죠. 비오탑 생태계를 만들어서 여기에는 기의 흐름, 여러 가지 모든 어떤 에너지의 흐름까지 다 넣어서 이걸 완성을 시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항로화 산업만 해도요, 저거 몇만 개 이상의 기업체가 나옵니다. 여기서 원료 생산 안 해주면 저 산업 다 안 됩니다. 작년인가요? 제가 청주시청에 가서 오송 뷰티바이오가 있어요. 오송 뷰티바이오가 그래도 우리가 화장품으로 다 많이 떴잖아요. 그래서 오송 뷰티바이오가 있는데 거기 양귀비 재배합니다. 양귀비는 두 종류 있는 거 아시죠? 몰핀 생산용이 있습니다. 수술할 때 마취제로 쓰는 몰핀 생산용이 있고 화해용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송파에 올림픽 공원에 가셔도 양귀비 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엊그저께인가 보니까 저 남해 쪽에서도 지금 양귀비 축제하더라고요. 그 식으로 양귀비 나오는데 양귀비를 갖다 이제 뷰티 바이오로 쓰는데요.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그걸 화장품 원료 생산 농업으로도 되는데요. 양귀비를 가지고 몰핀이 있죠. 몰핀.
중국을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중국 사람들이 닭 한 마리씩 먹으면 세계적으로 닭값 폭등이 일어납니다. 중국 사람들이 돼지고기 조금 더 먹으면 돼지고기 값 상승나죠. 중국 사람들이 예전에는 돈이 없으니까 수술을 할 때 그냥 마취 안 하고 그냥 대충 우리나라도 옛날 70년대 어르신들 여기 다 병원 가면 뭐 웬만한 건 그냥 꼬매지 그건 뭐 마취 안 하잖아. 요즘은 뭐 조금만 먹어도 전부 다 마취합니다. 이 마취가 좋지만 아프지 않지만 거기에 독성이 들어 있습니다. 마취제 자주 많이 마시면 마취제 많이 하게 되면 세포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하니만도 못하죠. 오히려 그냥 수술하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근데 요즘에 중국이 자꾸 GNP가 올라가고 중국도 삶의 질이 올라가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수술할 때마다 전부 다 마취제를 쓴대요. 전 세계적으로 마취제가 모자릅니다. 몰핀이. 근데 이 몰핀은 향정신성 작물이기 때문에 아무나 재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다가 등록을 하고 신청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밀폐형 식물공장에서는 몰핀을 재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허가가 됩니다. 왜? 밀폐형 종해교란이라는 거 있습니다. 우리가 생태계 파괴로 종해교란이 있기 때문에 종해교란을 막아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그게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합법적으로 완전히 밀폐형 건물을 만들어서 하고 그럼 밀폐형인데 사람이 못 들어가는데 누가 농사를 져요? 로봇이 짓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당진의 그 그린바이오 창조밸리에 로봇을 만듭니다. 그 로봇을 하시는 분은 우리 현대자동차를 만든 장본입니다. 임 대표님이라고 이명준 대표님이신데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팔 6개짜리, 암 6개짜리 로봇을 실질적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주영 회장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5명이서 현대중공업에서 현대자동차를 밀어줘서 로봇을 국내 최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1년에 5명이서 이거 연구 개발을 하고 80년대, 90년대 그때 초에 1년에 100억씩 까먹었대요. 5분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샘을 하면서 저거 빨리 없애버려라. 저렇게 돈 쓰고 뭐냐고 하면서 했는데 정주영 회장님이 니네들 100억 안 벌어도 되니까 저 사람들 내버려 두면 뭔가 일 낼 거니까 그냥 밀어줘라. 100억 1년 돈 안 벌었다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 둬라. 해서 10년을 뒤에서 커버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나라 폰이 옛날 엑셀이죠. 엑셀 그 자동 로봇이 나온 거예요. 그거를 총괄 진두지에 있던 임형준 대표님이 여기 아까 들으십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셨고 과거에 그 로봇 우리나라 1세대시고 로봇 1세대신데 그 드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그런데 거기다 대고서 그런 걸 만드셨던 분이 그 우리가 버섯도 새벽에 따야 됩니다. 버섯을 아침에 따면 우리나라 귀농귀촌어가나 농사꾼들한테요. 새벽에 나가서 버섯 따라고 하면요. 입 다 주둥이 좀 다 대빨씩 내밀고 말 안 듣고 다 소를 다 문지러 갖고요. 다 박살 납니다. 다 화장도 오르고요.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갖고는 상품이 다 B급, C급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농업은 안 하는 농업이라고 그걸 안 되는 농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로봇으로 땁니다. 이 로봇의 이 속도가요. 사람 10명 하는 것도 보다 우리나라 또 저 노조 또 제 친구가 저 기아 자동차 아주 유명한 우리 있는데 저 자동차 빵빵 나와가지고 거기 있는데 친구지만 난 너 같으면 너 1억 연봉 1억씩 이상 안 줘. 내가 회장님이어도 난 너 같은 애 난 고용 않겠다고 친구니까 그냥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대놓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잘못됐잖아요. 저 하루에 아까 죄송한데 아까 처음에 제가 목이 안 풀려서 막 뭘 말했나 저 어저께 새벽 3시 반까지 일했습니다. 저 그냥 참 2-3시간, 3-4시간씩 자면서 계속 일합니다. 그래도 일이 넘쳐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매미처럼 그 일 몇 시간 하고서 우리나라 노조들 있잖아요. 그걸로 좀 뭐 따진다 하면서 그거 농사 그렇게 져갖고 어떻게 막 쭉쭉 올라오고 쭉쭉 다가 항상 수확 적기가 있는 겁니다. 모든 작물은 수확 적기가 있는 건데 그리 갖고서 농사지니까 100전 100패입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이거를 로봇으로 합니다. 로봇으로 하면요 좋은 점이 4대 보험 안 해줘도 되고요. 제일 재수없는 게 4대 보험입니다. 돈도 안 벌었는데 사업자만 내면 4대 보험 관리공단에서 종이 날라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무슨 죄인입니까? 맨날 노동부 쫄려다녀야 되고 안 되는 겁니다. 사업도 안 해본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인데 니네들 사업 해보고서 그런 짓 하냐고요. 저 수십 명 수백 명 다 먹여 살려보고 사업자 수십 개 갖고 다 해본 놈입니다. 기업 한 번 안 해본 사람들이요. 진짜 4대 보험관리공단 왜 통폐합 안 시킵니까? 하나로 오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 따로 공무원 먹여 살리는 전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도 왜 공무원 처음엔 줄이겠다고 하더니 대통령만 되면 옛날 노무현 대통령 그랬고 이명박 대통령 그랬고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만 되면 그 자리에 올라가면 전부 다 공무원 늘립니다. 저는 공무원 반으로 줄이는 운동을 할 겁니다. 제가 마을 10개만 만들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분도 국회의원 반으로 주겠다고 공언하더니 그 내용 말도 안 합니다. 그런 얘기. 잘못됐잖아요. 그거. 우리 국민들 우리 마을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해요? 저는 정치 중립입니다. 편 안 듭니다. 이거 비판은 아닙니다.
자, 이걸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 마을에서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아니라 우리 신규 마을에서는 저비용 고효율 개념에 고부가가치 개념에 이런 마을을 기획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괜히 제가 민감한 얘기 이거 다 방송 뜨고 다 유튜브 다 뜨는 건데도 내가 다 얘기합니다. 제가 제 네이버나 유튜브에 들어가서 고윤권이라고 제 이름 쳐보세요. 막 뜨는데 제가 막 합니다. 제가 직공 날립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교수님들 다 벙어리 교수입니다. 뭐가 잘못돼도 얘기합니다. 내가 아까도 오는데 아침부터 열이 받은 게 제가 강남역에서 여기 전철 타고 오는데 요즘 애들 주둥이 박치기 아시죠? 주둥이 박치기 20대들 전철만 타면 헤어질 때 주둥이 박치고 주둥이 박치기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그거 얘기하는 어르신 하나도 없어요. 왜? 칼침 맞을 수 있거든요. 옆에서 얘처럼 내가 20대들 보고도 대놓고 합니다. 니네들도 잘못된 거죠. 이거 동물도 아니고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다 엄마젓 안 먹어요. 다 소젓 말젓 먹고 크거든요. 소젓 말젓 먹고 크다 보니까 이게 와일드 타입으로 되다 보니까 이놈들이 어른도 없습니다. 정치판도 보세요. 어른이 어디 있어요? 정치는 어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을에도 어른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을에 신규 마을 촌장님이 있습니다. 계산이 제가 꼼짝 못하고 조합원 80명인데도요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청와대 근무했던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 우리 촌장님 모시고 계는데 백 회장님이라고 진짜 논리 정연하시고 절대로 편 안 드십니다. 왜? 잘못된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그리고 내가 뭔가 이게 대한민국의 조합이 성공 사례가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삼성전자에 가서 뭐 잘못돼도요 이건희 회장님 찾아가서 거기 따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가서 말도 못해요. 다 벙어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오면은요 참 희한한 게 너도 항구자 나도 항구자니까 사람의 능력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희 조합에서 똑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능력이 다 취급받아요. 다 목소리 큰 게 다 1인 1구자제, 1인 1표제가 이게 평등이 아닙니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니까 조합이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조합의 성공 사례가 안 나오는. 주식회사는 성공 사례가 나와요. 내가 주식수를 많이 가지면 주식 적게 가진 사람 발언권 적은 거 맞지 않습니까? 근데 조합은 그게 아니에요. 1인 1구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조합이 성공 조합이 없습니다. 성공한 조합이 있어요? 우리나라 조합원 수 제일 많은 게 농협이죠. 농협 아시죠? 농협 한꺼풀 100개 보면 그잖아요. 농협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지만 이거 오늘 비판하는 내용이 아니니까 제가 뭐 사의를 비판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지만 왜 이런 고민을 제가 많이 했냐면요. 이 농업에 관련된 이런 거 뭐 썩었지 않은 데가 불인내 안 나는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걸 화두를 던지는 이유가요. 이걸 비판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 마을에서 건전한 생각과 이 이성이 발달된 사람보다 가슴이 따뜻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걸 갖다 소통해서 우리나라 잘못된 걸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자는 거죠. 이순신 장군은 배 12척 갖고 싸웠다고 하지만 저 배 12척도 없습니다. 우리 여직원 하나 데리고 제가 있습니다. 내가 충주, 제천, 단양 농어촌 공사를 가봤는데요. 내가 여기서 대놓고 이거 또 방송 뜰 텐데요. 그 직원이 100명인데요. 보니까 우리 집 제가 아줌마랑 저랑 6개월 일했는데 거기 1년 몇 년을 했는데도 그 마을 실패합니다. 왜? 그 100명이 뭘 하고 다 월급만 축냈지. 그게 왜 있을 존재 가치가 뭐가 있습니까? 그게 다 현실입니다. 왜? 사람이 많다고 쪽수가 많다고 해서 이게 먹여 살리는 게 아니거든요. 왜? 다 월급만 축내는 밥벌어지들이죠. 옛날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도전이가 밥벌어지라고. 밥벌어지나 똑같죠. 이 밥벌어지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왜냐면은 자기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왜 이 농업에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은요. 이 마을을 성공할 수 있는 개념을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게 이런 게 안 맞기 때문에 요거를 그런 거라고 이거를 제가 화두를 던지는 이유는요. 농업하는 사람이 왜 거기까지 생각해야 되냐인데 우리 마을이 안정되고 고소득이 나오고 서로 싸우지 않고 남 뒷다리 걸지 말고 하향 평준화라는 게 아니라 항상 상향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항상 남이 있는 놈 거 뺏어다 나눠주고 공부 월치면은 공부 못하게 하고 돈 많이 버는 놈 돈 못 벌게 하고 이런 세상은 안 됩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GNP 4만 불, 5만 불 시대를 견인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죠. 상향 업그레이드 개념으로 이런 사고방식으로다가 하는 게 이게 좋지 않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 조합이 사는 거예요. 우리 조합원님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계셔야만이 이 조합이 분란이 안 일어납니다. 왜? 먹거리가 많은 거예요. 물질이 풍요로우면 분란이 안 일어납니다. 삼성이 분란이 안 일어난 이유가 뭐죠? 돈이 물질이 많지 않습니까? 많이 주지 않습니까? 현대중공업 봐요. 옛날에 돈 많이 줄 때는 그 노조들 가만히 있더니 돈 조금 주니까 또 난리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건 사람의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농업 방식으로 저도 제가 이걸 다 해서 기획을 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걸 아우르지만 이거 하나하나 미시로 들어가면 저보다 그 분야에 예를 들어서 수소수 하나 갖고 평생을 30년 이상 하셔갖고 하신 분, 나노 기술로 갖고 그것인 분, 플라즈마 갖고 생육광선으로 그것만 하신 분 다 지금 저랑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이게 모아져서
정명훈 씨가 어떻게 그 서울 시향을 갖고 오케스트라 만드느냐. 세계적으로만. 거기 관여한 악단들이 있기 때문에 지휘가 했기 때문에 되는 거죠. 지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딴 사람 지휘 맡기면 개판됩니다. 질 떨어집니다. 오케스트라. 똑같습니다. 신규마을도 똑같습니다. 조합원이요. 저보다 능력 좋은 사람, 저 조합원 하려고 이러지 않습니다. 조합장, 죄송합니다. 조합장 하려고 이러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합장 안 하면 저 더 편해요. 조합장 하면 책임 들고 잘못하면 검찰 불려다녀야 되고 돈 번다고 세무서 불려다녀야 되고 맨날 조사하고 이런 겁니다. 피곤해서 못 살아요. 그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내가 조합장이요? 조합장 안 만난 게 편한 거죠. 그런데 조합원님들이 그걸 모르고 막 조합장이면 또 딜이 받아요. 또 막.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조합원이 들어오면 마을이 깨집니다. 저는 이런 조합원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성이 발달되고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이 여기 좀 은행에 계신 분이 좀 되겠지만 은행에 있는 분들은 평생 현재 가치만 따지다 나오신 분들입니다. 미래 가치 절대 아닙니다. 공무원 세계 가면 안이 되옵니다. 선례가 없습니다. 현재 가치만 갖고 돈을 주려고 그래요. 이런 사고방식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기 얼마든지 제가 화두를 던졌지만 의학이랑 의학 박사님들 대체의학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랑 조율이 되면 엄청난 생산성을 만들 수 있고 우리는 생산성을 만들면서 아까 대국으로 가잖아요. 중국 가니까요.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널려 있어요. 지금 이번에 시진핑이가 중국도 농민공들이 못 살고 중국도 빈부격차가 벌어지다 보니까 농민공들이 이제 반란 일어날 수준이 온 거예요. 왜? 중국도 어렵잖아요. 빈부격차가 너무 커지니까요. 농업하는 사람들이 너무 천시받으니까 이 농업하는 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에서 예산을 엄청나게 농업 쪽에다 줬습니다. 우리 저 김희철 부회장님 뒤에 와 계신데 맞지 않습니까? 그죠? 중국에서 엄청나게 땅도 주고 돈도 주고 기술만 갖고 라니까 기술하고 사람만 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저희는 사람하고 기술만 갖고 가면 얼마든지. 이게요. 제가 해보니까 여기만 중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한 40개국 나라 농업에 관련된 나라 지금 우리나라 FTA를 52개 나라가 지금 협상 내지 체결되어 있습니다. 52, 3개 나라가. 근데 제가 한 40개국 나라 이상을 다 돌아다녀 봤어요. 보니까 농업하는 나라들 대단하십니다. 우리 정 회장님 우리가 동남아 쪽에 농업국가는 다 다니신 분입니다. 필리핀에서부터 책임자로 계셨던 분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묶여지기 때문에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에다가 기술을 주면서 우리나라 그 GNP 4만 불, 5만 불 시대 우리나라 50세 중반만 넘으면 다 실업자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다시 다 재교육해서 다 여기로 내보낼 수 있는 이런 그 세상으로 만들고 그런 조합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걸 계속 이걸 전도식으로 이렇게 하고 막 강의도 많이 하고 이걸 기술 개발해야 되는데 강의할 시간도 없는데 막 그러니까 밤낮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농장 가서 낮인가 현장 갑니다. 저는 농장을 다 이렇게 하면서 또 농장 신경 써야 되죠. 뭔가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제가 하다 보니까 이게 됩니다. 전 자신합니다. 아까 당진에 지금 공장 9개 짓고 있습니다. 현재 9개 짓고 있는데 올 하반기에 7개 또 짓습니다. 천안에 5개 또 짓습니다. 일단 20개 회사가 짓습니다. 20개 회사가 플랫폼으로 짓습니다. 제가 BT 플랫폼으로 짓기 때문에 샤오미나 알리바바가 IT 플랫폼으로 공장을 짓는데 제가 이거를 합니다. 우리 여기 코리아 데일리 뉴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거를 묶어줍니다. 우리나라 언론도요. CCB 그거를 갖다가 명확하게 해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 했는데 언론도 제가 볼 때는 언론도 벙어리 학자 교수님들도 벙어리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들 다 벙어리예요. 왜? 얘기해봤자 잘못하면 욕먹고 그렇잖아요. 비난받으니까 그냥 벙어리예요. 아까 있잖아요. 전철 타는데 나 참 진짜 주먹으로 다 이놈의 새끼 우리 딸 같은 아들 같은 놈들 주먹으로 한 대 쳐버리지. 그렇잖아요. 여기 어르신들 계시지만 한번 전철 타보시라고요. 이거 완전 쪽팔려. 로보텔로 가든지 왜 거기 전철 기어나와갖고 그러냐. 제가 강남역 핫한데 저녁 8시만 넘으면요. 내 건물 옆에 나오질 못해요. 내가 거기 인천, 수원, 안산, 뭐 오산 가는 버스 다 타잖아요. 저 밤 10시만 돼보세요. 20대들 다 천국이야. 다 와버리는데. 수원 거기 보면 20대들 막 진짜 이거 세상이 이건 잘못돼도 잘못된 거예요. 왜? 제가 20대가 이런 얘기하다 걔네들이 나한테 와서 칼침 넣을 수도 있지만 나 할 얘기는 해야 되겠어요. 왜? 그냐면 내 20대들한테 가서 학교 가서 강연하거든. 내가 20대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니네들도 잘못된 거 아니냐. 그게 왜냐면 2030의 문제, 5060의 문제를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왜 이 말씀을 제가 저 교육 쪽에 평생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애들 많이 강의를 해봤지만 느낀 게 뭐냐면 젊은 애들이 들어와서 디지털 농업을 해주고 5060 세대가 아날로그식의 농업 경영을 해주셔야 돼요. 아까 6차 산업은 경영입니다. 경영이 더 중요하지 머슴처럼 이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농업 경영을 해서 글로벌 경영으로 더 큰 개념으로 이걸 볼 줄 아는 식견을 가지시면은 이게 아우러집니다. 아우러지면은 이게 성공 요인으로 가는데 훨씬 더 빨리 간다고 저는 100% 장담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이런 화두 이거 한 꼭지만 갖고도 제가 몇 시간씩 강의할 수 있는데 그런 꼭지를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중국이 땅이 넓습니다. 이거 다
저 계약해서 갖고 온 겁니다. 이거를. 예, 여기 저 무용수들 있죠? 춤추는 석도시에 가면 무용수인데 저 무용 단원들이 수천 명 있는데 저쪽에서 절 밀어줍니다. 저기 제가 한번 가면 저분들 저 다음번에 500명, 1000명씩 놓고 강연. 저기서 중국 가서요. 앞으로 돈 되는 농업 보면요. 그 사람들 앉아서 기립박수 쳐요. 막 내가 중국 가면 완전 내가 무슨 뭐 교주도 아닌데 진짜 막 그렇게 열광합니다. 진짜. 왜? 뜨겁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말도 잘 들어요. 한국 사람들 귀농 오시면요. 농자도 모르시는 분들이 시키는 대로 안 해요.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해서 한번 망해보고 그렇게 해야 나중에 눈물이 벌쩍 나서 그때 말을 듣죠. 한번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이 와서 오면은요. 이거 이성만 발달되고 엘리트라고 이거 스카이대학 개념 저도 삼류대학 나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스카이대학 좋은 대학 나오신 분들이 말 안 듣거든요. 고집이 있으셔갖고. 그렇게 되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농업은 더불어서 지으려고 하는 이런 마인드, 기본 마인드가 안 되고 나 혼자 잘났다고 해갖고는 농업은 절대로 안 된 겁니다. 왜? 농업은. 그래서 요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물 치료 농업입니다. 요게 당뇨병에서 다리가 썩는데 밀폐형 식물 공장에서 다리가 썩는 미생물을 배양해서 요걸 하는 겁니다. 요게 가장 핵심이죠. 요것도 아까 말씀드린 식물 공장에서 이거를 재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하나씩 말씀드리면 너무 많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요. 요거는 요거 저 뒤에 박신우 박사 미세조류 와 있지만 크로렐라 있습니다. 미세조류에다가 인삼에다가 황금 상황버섯에다가 저게 스테비아입니다. 스테비아. 다 당뇨병과 연관이 있습니다. 요거를 밀폐형 식물 공장에다 넣어서 당뇨병과 연계돼서 유전자 맞춤 치료 농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아까 우리 저 장어 보셨을 거예요. 수산빌드. 아까 정동진 에코홀드에는 장어가 들어갑니다. 장어에 장점이 있지만 장어에 단점이 있습니다. 장어 막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미생물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던 그거를 갖다가 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자리와 아까 에너지, 식량 이런 문제를 융복합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요게 지금 정관장이랑 계약재배 들어간 겁니다. 네, 요거는 식물 공장인데 이거는 실패한 사례입니다. 이거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이거는 기존 우리나라에도 있고 외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는 건데 이거는 그 문제가 뭐냐면 밀폐형 식물 공장이 아니라 개방형 식물 공장입니다. 개방형이기 때문에 짝퉁 식물 공장입니다. 짝퉁 식물 공장이라 아까 말씀드린 원료 생산 농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거는 소득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불이 이렇게 휘황찬란하면요 식물이 주접이 들어서 광합성의 이 기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파장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저거는 초창기 나온 거고 저거는 안 되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저걸 따라가시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일본 건데 이게 16단이에요. 사람이 들어있잖아요. 사람이. 우리 삼성전자에 가면 반도체 만들 때 무균실에 서잖아요. 클린룸. 똑같이 했는데 식물 공장 이게 16단인데 이게 기네스북에 올라온 거예요. 근데 저거는 저희가 기획하는 거는 50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저 미국에서 이거는 우리가 경관 디자인 개념으로 하는 거죠. 저거는 안 되는 겁니다. 저거는 그냥 이게 뭔지 아시죠? 요게. 우리 저 크로렐라 개념이 유전자 개념입니다. 요걸 갖다 유전자 원료 생산 농업을 해서 여기서 뽑아냅니다. 그래서 화장품 원료 생산 농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다 말씀드리려면 너무 시간이 많으니까요. 다음에 말씀드리고 흐름만 저렇게도 가는구나 해서 흐름만 이걸 저 평생 한 건데 한 20년 한 건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90분 1시간 강의 해놓고 잘 이해 안 된다고 그러시면 제가 강의를 잘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저거 안 되잖아요. 그게 저 남들 이거 한 꼭지만 갖고도 저거 평생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저도 밤낮 없이 제가 연구하면서 이걸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저거 한두 개 해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게. 자, 이게 로봇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게 밀폐형 식물 공장에 들어간 이게 당진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25억 배정 받은 회사입니다. VCL 전자라고 해서 이거 만듭니다. 그리고 저쪽은 저 해상풍력인데 저것도 옛날 구닥다리입니다. 요즘 저거 신형 아닙니다. 우리 아는 박사님이 조 박사님이 저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넣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속도. 아까 이건 이런 건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린화, 녹화 개념으로는 되지만 이건 돈이 안 되는 농업입니다. 이거 갖고 돈 되겠어요? 돈 안 됩니다. 저는 돈 안 되는 농업인데 저런 거는 하나의 그린화 정책으로 남 보기는 좋지만 돈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돈 안 되는 농업은 기획을 하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일본에 있는 아소돔 거예요. 아소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건데 저건 게르마늄, 편백나무에서는 게르마늄, 저것도 당뇨병 콩나물입니다. 당뇨병 환자가 드시면 좋아요. 이거 우리 저쪽에 있습니다. 우리 과천 쪽에 가면 있습니다. 저 원천기술 개발자 대표님이랑 제가 같이 일을 합니다. 아까 저기다 넣으면 아스파라긴산뿐만 아니라
당뇨병 계신 분은 저 콩나물인데 저거를 갖고 내가 중국에 넣어준다 했더니 중국 사람들 박수쳐. 니네 중국 사람들 다리 자른 사람만도 3천만 명이 넘는데 저걸로 다 해서 아까 스테비아랑 내가 생체바이오 제약회사 넣어서 넣어주겠다 했더니 그러니까 땅을 주는 거지. 그 사람들이 그냥 왜 땅을 줘요 그걸 갖다가. 그래서 하는 겁니다. 기술을 가지고 꼬셔서 우리가 그 뭐라고 하죠? 그 영토 확장을 해서 우리 귀농귀촌의 하나의 배후단지를 만드는 겁니다. 예, 이건 분자농업은 이것만 갖고도 많은데, 이거 나중에 이제 그 이막태 박사님이 오시면은 이거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예. 이건 이제 한국의 최첨단 기술들입니다. 이건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불어서 살 수 있는 상생 요거 있고, 제가 이제 젊은 사람부터 남녀노소가 다 더불어 사는 이런 생태계처럼 구성을 하는데, 이제 저도 이제 개념이 바뀌었어요. 글로벌 개념을 해서 전 세계가 지구촌이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인종 그런 것도 없어요. 인종 차별도 없이 이제 우리나라만 남녀노소가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개념으로 이렇게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만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미래 비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한국의 토종기술, 예술, 문화, 철학, 역사, 사상,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배우 바탕을, 이론적 바탕을 깔고 제가 말씀드린 거지, 그냥 제가 주접식으로 떠는 거 아닙니다. 그 논리가 스토리텔링이라든지 드림 소사이어티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백 작업을 다 데이터 근거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시간이 짧다 보니까 제가 좀 거칠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제가 오는 거는 박물관인지 미술관인지 농장인지 과학관인지 뭐 일터, 쉼터, 놀이터 개념으로 복합으로 갑니다. 이게 호텔인지 테마파크인지 실버타운인지 나의 건지 하나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뭐죠? 그 저비용 고밀도 개념의 고생산성 개념으로 가야 되죠. 그렇게 해야 여기 가면은요, 저희 조합원님들 400만 원, 500만 원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400만 원, 500만 원 제가 안 드립니다. 300만 원 이상 안 드립니다. 나머지 100만 원 남으면 뭐 드리냐? 크루즈 타고 세계 여행 시켜주고 더 문화 시설에 든. 왜? 우리 어르신들이 돈도 쓸 줄도 몰라요. 아, 돌아가시면 죽으면 그만인데 돈 많이 있으면 장롱에 쌓아놓고 자식 오면 나눠줍니다. 왜? 자식은 자식대로 벌어서 하시면 됩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도 그러시거든요. 내 버는 건 내가 다 쓰고 죽을 거고 너는 너가 벌어. 저도 제 애한테 그러거든요. 니는 네가 벌어서 쓰고 하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이거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하나의 복지고 저기서 저걸 나눠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네요. 예, 요건 예전에 도움이 나왔습니다. 이 도움의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이것만 또 말씀드리면 한참 걸리는데, 이거에 밀폐가 됐을 때 장단점이 있는데, 모든 건 숨을 쉬어야 돼요. 아까 제가 음택, 양택 말씀드린 것처럼 높고 낮음에 대한 어떤 기회와 에너지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도움을 설계하신 분이 그거를 조금 착각하셨어요. 차단한다고 해서 사우나 찜질방 꽉 막아버리면 큰일 납니다. 버섯 재배할 때 통풍 안 되면 다 거기서 우리나라 광합성 강열하고 하면 뭐 농업 기본 올 때 다 온도, 습도, 광 조절 다 잘합니다. 우리나라 농학 박사님들 다 잘하시는데 바람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합니다. 이게 바람이 안 되면, 소통이 안 되면, 왜 우리가 온기를 쓰시는지 아시죠? 발효는 온기는 900도, 1000도 미만에서 굳잖아요. 우리가 청자나 백자 1300도 올라가잖아요. 온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토양으로 말하면 호달 구조, 떼알 구조 개념에 이게 그 숨을 쉬는 게 다릅니다.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는 식물 공장, 버섯 공장, 이 모든 거는 숨을 쉬면서 대우주와 소통하면서 이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미생물의 습격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도움의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죠. 예. 예, 이렇게 저를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입니다. 저랑 같이 10년 이상 다 형님 동생 할 정도로 제가 그냥 갖다 사람 이름만 붙인 거 아닙니다. 여기 대표님들은 저랑 실질 하시고 이거 하는 분들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